네, 요즘 인플레이션 hedge로 금보다 콩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콩 선물만 예. 해도 이제 새해 들어서 한 12%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예. 곡물 시장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김민수 에그스카우터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작된 이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곡물 시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세계 식량 곡물 가격 지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 예, 예. 어떠한 이제 국제 곡물이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1월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1월 경우에 135.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 이제 품목별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곡물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곡물 가격 지수의 경우에 특히 이제 소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대비해서 무려 3.8%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경우가 남미에서의 그러한 이제 작황 문제가 결부가 네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주로 콩 이야기를 방금 하셨었는데 콩뿐만 아니라 옥수수의 경우가 지금 오. 작황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라니냐 현상이라는 그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유지류, 그러니까 유지 작물에 대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우리가 대두유, 그다음에 팜유, 카놀라유 등의 그런 유지류 가격 지수가 FAO가 지금까지 가격 지수를 산정하면서 지금 가장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지류 시장이 상당히 큰 이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팜유 가격이 크게 폭등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그 팜유 가격 문제 때문에 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자재로 쓰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팜유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가 결부가 됐는데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석탄에 대한 제한 문제 이외에 팜유에 대한 이제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팜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대두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듣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참고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의 생산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네, 예. 또 사료 공장 쪽에서도 지금 봄철 사료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기후 변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 세 가지만 뚱쳐도 지금 세계 식량의 가격 문제가 에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역대 이제 과거 흐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우리가 시카고 곡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 흐름을 이제 장기적인 시계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알 수 네. 있다시피 네. 과거에 우리가 2000년대 이후로 우리가 이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결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시면은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해서 네. 곡물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고 네. 특히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바이오 연료, 네. 바이오 시장으로서 곡물 수요가 그렇죠.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2000년 중반 특히 이제 2007년도에서 8년도 사이 그다음에 2010에서 2012년도 사이에 에그플레이션이 발생됐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비교했었을 때 지금의 흐름은 상당히 또 올라가 있는 시장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네요. 특히 2020년 8월 이후 네. 국제 곡물 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슈퍼 사이클 시대가 들어왔다. 어...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 네. 전조를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8월 이후 곡물 가격이 좀 급상승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코로나라는 특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곡물 가격이 폭등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그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곡물의 이제 선물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또 네.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옥수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소맥, 네. 그다음에 대두, 그다음에 대두박, 대두유라든지 네. 이렇게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고점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기준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 수준으로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 보이시고 네.
특히 이제 대두라든지 대두박, 대두유라든지 이런 대두 제품군을 보시면은 이 거래 기간 내에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대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 문제,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훼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국에 대한 이제 수출 제한 문제라든지 수요국의 그러한 이제 비상시에 대한 이제 식량 안보 문제 때문에 식량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사재기의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됐었고 네. 이제 물류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요인들이 트리플로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농담 아닌 진담입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라면 사 먹으셔야 되고요. 네. 라면값 오릅니다. 틀림없이 오릅니다. 박사님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도 라면값이 인상이 네, 됐고요. 벌써 예. 올렸죠. 예,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도 줄줄이 다 인상을 먼저 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걸 지금 선물시장 가격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뭐 밀 그러면 뚝딱 하고 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밀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 농가에서 기차에 실어서 미국 시애틀까지 가져오기까지 3개월 동안에 텀을 두고 주문을 내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서 가격은 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지금 3%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시장에 놔두면 한 5%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압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3%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산업에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네. 특히 이제 식음료 부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사료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큽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 우리가 가공식품 부분에 대한 영향 네. 부분도 많이 크고 그 이외에 뭐 제지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곡물에 대한 이제 수요, 특히 바이오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우리가 통관하는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될 건데요. 우리가 네. 그래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옥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콩, 그다음에 소맥, 밀 이러한 이제 부분들의 이제 통관하는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수급 이외에 통관 실적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통관 가격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올라가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네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통관되는 시점의 가격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구매했던 선도 구매를 했던 계약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옥수수하고 소맥, 밀에 대한 그다음 대두에 대한 통관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우리가 3개월 전, 4개월 전에 구매했던 가격이 지금 들어오는 가격이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상반기로 지금 우리 산업에서 이제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런 진행하고 구매하고 있는 가격들이 선물에 대한 가격 흐름 보시게 되면 선물은 미래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예측하는 현재에서 거죠. 예측을 하는 가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곡물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반기 가격은 지금 시점에 들어오는 가격보다 더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국제 곡물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음료 이 산업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이죠. 주식시장에 이제 음식료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일단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었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식품뿐만 아니라 사료 시장에도 그렇죠. 인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사가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판매가를 인상을 통해서 이제 4분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이 낙관적인 이제 전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국제 곡물 가격도 이제 시세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낙관적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선물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문제 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국제 곡물 가격은 계속해서 더 상승하는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가 꺾이다기보다는 네. 당분간은 오르는 위주 상승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관심적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반기까지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수민 박사님께서 상반기까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올해 내내가 될 것 같다는 게 아까 저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신 그래프를 보면 재고량 그 실선 라인이 계속 지금 하락해서 네.
지금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그 뭐랄까 양보다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양이 하기야 뭐 지금 이제 봄이 되면 본격적인 소비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재고가 떨어질 그런 순환적인 시기지만 재고량이 너무나 지금 떨어져 가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후변화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곡물 가격, 에그플레이션에 또 한 번의 그 풍파를 일으킬 것 같다. 그렇다면 주가는 또 어떤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업이익은 좀 나아질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외에 다른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곡물 가격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던 부분이 동유럽권의 국가들입니다. 네. 그 동유럽권 국가들 중에서 특히 이제 소맥, 밀, 네. 그다음 옥수수의 경우에 주요 수출국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의 그런 물가 안정, 내수 시장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충돌 문제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전쟁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흑해 항로를 통해서 많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예. 흑해 항로가 마비됨으로 해서 곡물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남미에서 이제 옥수수라든 대두 착황 문제가 콩의 착황 문제 심각한 지금 상황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라니냐 현상 이후로 네. 우리가 이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그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네. 국제 공급망을 갖다가 확보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낙관적인보다는 비관적인 상황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옥수수라든지 대두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죠. 네네. 특히 이제 파종 시기가 이제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파종 시즌에 얼마만큼 생산량을 늘리느냐가 생산 면적을 늘리느냐가 관건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요소수 대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요소는 이제 주로 화학 비료의 주요 핵심적인 이제 성분인데 이제 원자재이지만 지금 이러한 요소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요소 가격이. 예, 그렇죠. 네. 그다음 그 이외에 이제 질산 암모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비료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비료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파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비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옥수수가 우리의 국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옥수수 같은 경우는 비료 집약적인 농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네.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네. 이런 부분 농가에서 얼마만큼 의향을 가지고 많이 늘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관건이라서 옥수수 생산 면적이 줄어들고 네. 옥수수 생산량이 많이 다운이 된다면은 옥수수 가격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이고 특히 이제 중국이 뭐 대두를 비롯해서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얼마만큼 또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하고의 미중 우리가 장기전으로 전쟁 이후에 우리가 1단계 무역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1단계 무역 합의로서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해 오고 예. 있는 실정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기준하고 서로 합의했던 기준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하고의 이제 마찰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남미에서의 공급하는 부분이 만약에 부족해진다.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공급이 부족해진다면은 미국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의 그런 곡물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라면은 콩 시장도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는 재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고 가용 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네, 오늘 또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김민수 박사님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